이제 의문론이고요. 우리가 이제 3월에서 5월까지 한 10주 동안 네, 할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 통사론도 10주 동안 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가야 되고, 어, 의문론 하기 전에 이 과목 특성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영어학은 사람의 성향을 많이 다룬 과목이긴 한데, 영어학은 약간 우리 영어학 책에 보면 항상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linguistics, 이 science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언스 과목이라고. 그러니까 사이언스 뭐야, 이과의 이과. 예, 사이언스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정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맨날 에비던스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우리가 다른 영어 과목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개념 같은 것들, 그다음에 교재를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개념 같은 것들을 아주 그냥 칼같이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소설같이 읽지 마라. 소설같이. 그냥 꼼꼼하게 또박또박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읽었는데 이게 정의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아주 칼같이 읽어야 되고,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왜 더가 붙었지? 여가 왜 어가 붙었지? 이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정의에서 말하는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정확한 개념 위에 쌓아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이게 물어보면은 대충 그냥 이렇게 좀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야기가 안 되고요. 말이 확실하게 이제 어 전달이 안 되고 대충 된단 말이죠. 그 개념이 대충 이제 쌓아져 올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 풀기까지 기출 문제 풀이까지 이게 이제 흔들흔들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개념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너무 중요하고 통사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통사론과 달리 또 영어학, 음성학 과목은 또 무슨 통사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통사로는 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어가 좀 낯설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또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의문론은 그렇지 않아요. 의문론은 그냥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뭐 들어봤던 거고 개념들이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긴 하지만 낯선고 막 어렵거나 막 미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쉬운데 이 소리를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 문장 분석은 우리가 익숙해요, 사실은. 통사론에서 하는 문장 분석. 왜 그러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문법 많이 했잖아. 그쵸? 문법을 많이 해서 이 문장을 분석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데, 이 사운드를 분석한다는 거는 이건 또 처음 해보는 거거든. 그쵸?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지만 인간의 언어에 대한 연구니까 소리를 내지만 그것을 분석한다는 게 여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잘 안 됩니다. 내가 또 공부가 됐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운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 사운드를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안 될 때는 잘 안 될 때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읽어보고 그래야 돼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제안 드릴 거는 우리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질문거리가 있으면 바로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고 어,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해 보자. 답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뭐 질문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긴 하지만 내가 완전히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꼼꼼하게 이거 읽어보고 읽어보시 안 되면 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요렇게 되면은 대부분
풀릴 확률이 높아요. 예, 대부분 내가 내 스스로 질문했던 것들이 해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 겁나 좋지. 이게 공부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공부니까, 그 자체가 공부니까. 예. 근데 사실 질문을 바로 하는 거는 뭔가 답을 얻은 것 같은데도 뭔가 그냥 찝찝하고 뭔가 이제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거리가 있으면은 내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고 또 반복해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공부 과정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완전히 이제 뭐 성숙되는 거니까, 숙성되고 성숙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소리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좋아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 저 두 달 동안 3에서 5 3월에서 5월 한 두 달 정도 되죠. 두 달 10주니까 두 달하고 반인데 이거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 기출을 분석하면 분석이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그거는. 이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숙성이 안 됐으니까. 예, 숙성이 돼야 돼요. 이 공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은 막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를 전공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뭐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부러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일부러. 그래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 신경 세포들이 파박파박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갭이 있는 과목이니까 기출을 문제 분석을 하는 것과 내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과 그 사이에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인정하고, 예, 너무 왜 나는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계속 이제 숙성시키는 과정을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제, 제가 특별히 이제, 올해 특별히 좀 신경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지는 과정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좀 이렇게 내주기로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과제를 좀 우리가 많이 내주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많이 내주는데, 특히 이 과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할 때도 단순히, 나 과제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그 과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간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하는 과정이 바로 공부가 될 수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과제가 들어가고 그럼 좀 양이 많아질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저 과제 보면은 제가 그 자음도표 5번 그리세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5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세요 그냥 거기다가. 예,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제를 하면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수행을 하길 바랍니다. 음? 네, 잘 수행을 해야 되겠죠? 과제에다 내가 그걸 안 적은 것 같은데? 과제에다가 이 뒤에 연습 문제. 예, 각 연습 문제는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거 내가 넣는다고 해서 깜빡한 것 같은데 안 넣었죠. 맨 마지막에. 과제 맨 마지막에 없지. 예, 그치. 거기 적으세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연습 문제. 교재 뒤에 연습 문제 반복되는 건 내가 과제 안 집어넣거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과제 수행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그게 공부예요. 공부. 열심히 좀 하자. 이제 그런 말씀. 열심히 좀 해야 돼요, 과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플라이딩 잉글리시 포놀로지 그 교재 책을 베이스로 많이 할 거예요. 베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재에서 그 책에 없는 것들은 다른 교재에서나 다른 책에서 자료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 3에서 5월 달에 하는 이 과목이 우리 임용 시험에서 의문론 그 시험을 치르는데 충분히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이 과정을 충실히 하면은 어지간한 건 다 커버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되게 데이터 같은 것도 여러 책에서 음운 현상 같은 것도 여러 책에서 많이 이제 가져왔어요. 기본은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책에다가 이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우리가 어, 첫 번째 포네틱스부터 들어갈게요. 포네틱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핵심은 포놀로지예요. 예, 포놀로지고 그 다음에 포네틱스 요 개념 두 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음성학하고 음운론이죠. 예. 음성학은 뭐예요? 뭘 연구하는 거예요? 음성학은 뭘 연구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소리? 그러면 소리가 입으로도 나오지 그럼 다른 데서 나와요? 소리는 다른 데서 나오기도 하지. 어.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한 연구, 물리적인 사운드에 대한 개념이죠. 예, 물리적인 소리예요. 포놀로지는 뭘 연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소재는 소리예요. 인간의 소리에 대한 연구인데, 근데 음성학은 물리적인 소리예요. 근데 영어에 대한 음성학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인간 언어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 언어에 사용하는 소리. 그 다음에 음운론은 뭐예요? 어? 소리,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규칙? 그 소리 문법이라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소리 문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법 같은 것도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학교 문법 같은 것도 독일어 문법, 일본어 문법, 영어 문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듯이 소리 문법도 영어 소리에 대한 문법, 한국어 소리에 대한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우리가 통산호 시간에 이거를 많이 그렸는데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 문법 모델이죠. 통산호에서 그렸던 거. 음성학에서도 그 문법 모델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D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S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은 우리가 어디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신텍스에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입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된 이 문장들은 이제 PF에서 LF PF에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쪽을 배웠는 거예요. 여기서는 phonetic form이라고 해가지고 phonetic 뭐 phonological 해도 상관없어요. 소리 형태, 예, 소리 문법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문장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입 밖에다 소리를 낼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거죠. 음운론은 음성 음운론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의미화용론 예, 이렇게 들어가. 이 전체적인 문법과 관련된 거죠. 이 부분. 그래서 개별적인 사운드에 대한 연구, 그거를 포네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물리적인 사운드예요. 그럼 안 물리적인 소리도 있냐? 그렇죠. 예, 물리적인 소리를 말하면 물리적이지 않은 소리가 있어요. 예, 물리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사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사운드. 그게 소리 문법이에요. 추상적인 사운드라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소리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인간들이 막 다 뭐 어디 살든지 지구에 어디 살든지 다 먹잖아. 먹으면 재료를 구해가지고 음식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각각의 그 재료, 프랑스 사람들이 먹을 때 그 각각의 재료, 한국 사람들 먹을 때 각각의 재료, 그 재료는 포네틱이에요. 재료, 물리적인 재료. 그런데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방식이. 그쵸? 이 요리 방식. 프랑스는 너무 머니까 중국이랑 비교해 볼까? 중국이랑 우리나라 보면은 재료를 비슷한 거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섞어서 만드는 그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리 방식이. 요리 방식이 뭐예요? 그게 포놀로지지. 예, 그게 포놀로지예요. 그게 의문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재료 각각의 재료는 뭘 사용하나, 얘네들이 먹을 때 각각의 재료는 뭘 사용하나라고 하나 보는 것들은 이게 음성학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할 거고 기출에서도 지나가면서 계속 음성학적인 측면, 의문론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도대체 음성학적인 측면으로 블라블라블라 했을 때 뭘 얘기하는 건가?
의문론적인 측면으로 정의하세요. 의문론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렇게 정의됩니다. 할 때 그 의문론적인 phonologically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 예는 음악과 관련된 것도 예를 들면 음악에도 각각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각각 있잖아요. 개별적인 그 사운드, 개별적인 도레미 이 사운드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포네틱과 관련된 거죠. 근데 이 사운드가 박자와 또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다른 사운드가 다른 장르의 음악이 나오거나 다른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거기다 더 붙여진 거예요? 예, 뭔가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죠? 예, 뭔가 얘네들 소리를 조합하는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음운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음성학에서 다룰 거는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영어라는 언어로 넘어와서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지구상에서 발화하는 그 사운드, 그러니까 음악으로 하면은 그 개별적인 개 이름, 음, 음식으로 하면은 개별적인 그 재료들, 다시 언어로 돌아와서 인간들,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인간의 말소리, 개별적인 말소리가 몇 개나 될까?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 슬리퍼에 맨발? 어? 쌀쌀하지 않아? 자, 몇 개나 될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는 말소리야. 어? 그래, 엄청 많은데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2만 개? 영어에서 사용하는 소리가 몇 개예요? 영어라는 언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가 몇 개야? 그렇죠. 자음 모음이잖아요. 자음 몇 개예요? 24개. 모음 몇 개예요? 단모음만. 단모음만. 이중모음 빼고. 11개? 예. 11개 정도 되죠. 그럼 되게 몇 개야? 둘이 합쳐봤자. 30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30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30개, 40개? 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영어에서 사용하는 그 사운드만 전체 인간이 언어 다 모아보니까 한 200개 정도 쓰는 거예요. 200개. 생각보다 적죠. 지금 몇만 개 얘기했는데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들어봐도 그 200개 안에 다 사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운드가 이제 다 있는 겁니다. 이 200개 사운드가 그 중에서 영어로 넘어와 가지고 이 사운드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이 돼 가지고 영어라는 언어로 딱 넘어왔는지 요거 배우는 거지. 요거. 지금 이제 영어에서 사용하는 그 24개하고 아까 지금 11개 단모음만 걔네 가지고 이 사운드의 특징, 어떻게 사운드를 만들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 특징을 공부하는 거 우리가 챕터 1에서 포네틱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포놀로지컬한 측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챕터 제가 과제에도 냈는데 목차를 암기해서 한번 써보라고 그랬거든. 그럼 챕터 2부터는 전부 다 의문론에 관한 개념이에요. 의문론에. 그죠? 목차를 암기하라는 것은 그 머릿속에 어떤 목차를 가지고 있어야 생각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목차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 이거 왜 올라가 있어? 저절로 올라간 거 아니죠? 이게 뭐야? 어, 여러분들 숙제 완료할 때까지는 교재가 저기 들어오니까 거기에 목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목차를 좀 암기해가지고 챕터 2부터는 전부 다 포놀로지에 관련된 그 내용이니까 포놀로지, 즉 영어에서 다루는 소리의 그 조합, 체계, 시스템, 문법 이런 것들이 무엇을 다루는지 이제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쭉 하면서 항상 생각하시면서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제일 안 좋은데 제일 흔한 게 뭐냐면은 회피하는 거잖아요. 아, 나 저거 잘 못하니까 저거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그건 다 뭐 사람도 다 똑같은 나도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 일 안 해.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집에 가면 또 하기 싫은데 또 이제 뭐 과제 만들어야 되고 뭐 해서 하기 싫은데 그럴 때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있으면 더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냥 거기다 하기 싫어도 일단은 책상에다가 세팅을 다 해놔야 돼. 예,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회피하면 안 돼요. 이거 의문론 그 다음에 통사론 이런 음성학 저 영어학 이런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표정 없이 바라보고만 있어야 돼 하기 싫어도. 예, 그 시간에 내가 공부할 시간에 그냥 펴놓고 그냥 바라보고 그냥 한 줄이라도 읽어볼까? 한 줄 천천히 읽어오면 언젠가 재미가 꼭 붙을 겁니다. 예, 재밌어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자, 그럼 포네틱부터 들어가 볼게요. 포네틱의 지금 인트로덕션 보시면은 어디를 좀 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스피치 사운드를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말소리예요. 예, 말소리. 방구 소리 다뤄요, 우리가? 방구 소리는 다루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긴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거, 똥꼬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말소리만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요. 이게 사이언스라고 맨날 이야기하면 링귀스틱 사이언스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멋있게 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래요. 정말 사이언스 같아요. 정말 사이언스 같은 그런 정교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우리가 마치 과학자가 되듯이 정확하게 우리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크게 이제 스피치 사운드를 연구하는 건 포네틱스하고 그 다음에 포놀로지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고 제가 강조하냐면은 알아요? 알아요? 그럼 다 안 돼. 안 돼.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잘 몰라. 예, 잘 몰라요. 저도 이거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공부했을 때. 교수님이 물어오면은 당연히 좀 알지. 맨날 포네틱 맨날 뭐 듣는 소리가 포네틱스고 포놀로지인데 그걸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어보면 그냥 안다고 그러지. 근데 그 초반에 잘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포놀로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운드 자체가 아니라 사운드가 시스템매티컬리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시스템매티컬리.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뭔지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사운드가 사야 되는데 재료들이 사용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뭐 불에서 삶아지는지 뭐 구워지는지 볶아지는지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를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네틱스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개별적인 사운드.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점 찍어 놓은 거 보시면은 포네틱스는 이거 좀 뭐가 이상이 있나? 통통 튀네. 자, 포네틱스는 뭐라고 불렀어요? physical description. physical 이게 키워드죠. 예, 물리적인 체계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description, actual 실제 사운드. 그러면 안 실제 사운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있어요. 실제 사운드가 있고 안 실제 사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가 사용하는 실제 사운드의 피지컬한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말하는 그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 말하는 사운드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소리, 예, 입 밖으로 나오는 이 파동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나오는 그 이 소리가 실제야.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이지. 그리고 파동으로 다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시리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물리적인 소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 사운드. 바로 그 소리. 바로 그 소리. 액츄얼 사운드. 그 소리를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사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운드가
organized. 예, organized. 어떻게 해요? 패턴과 시스템으로 organize 되는 거. 약간 이해돼요? 예, 어떻게 이게 이 개별적인 소리들이 그 게으름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가? 어떻게 올거나이즈 돼가지고 각각의 개별적인 장르나 음악으로 표현되는가? 똑같죠, 그런 거랑. 음식이랑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 우리가 저기 AP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통사 영어학에서는 통사론과 주로 의문론이 핵심 저 양대 산맥이죠. 물론 이제 뭐 형태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교 문법도 있지만은 통사론에서 통사론보다는 이 의문론이 확실히 그 기출의 비중이 높고 지금 통사론은 살짝 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살짝 이게 약간 줄었어요. 중요도가. 근데 의문론은 확실히 중요도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때 이 사운드에 대한 발음에 대한 교육이 확실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의문론 지식 음성학적인 의문론 지식은 학교 현장에서도 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건 되게 우리 교사로서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phonetic transcription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phonetic transcription이라는 건 뭐예요? 예, 전사 쓰는 거예요. 예, transcribe 쓰는 겁니다. transcription. 그런데 우리가 쓸 때 뭘로 써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쓸 때 어떤 형태로 써요? 철자로 쓰지 스펠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쓸 때요. 스펠링으로 쓰는 알파벳 트랜스크립션으로 하는 거예요. 스펠링 트랜스크립션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phonetic transcrip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phonetic transcription은 소리를 쓰는 거예요. 소리를. 그럼 스펠링이 소리 아니냐? 스펠링 자체가 소리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거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문철자하고 사운드는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사운드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철자를 기록하는 거죠. 문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phonetic transcription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phonetic transcription.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과제에다가 이 포네틱한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거를 과제에다 좀 많이 내줄 예정입니다. 그럼 기출에 나오냐? 기출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많이 해봐야 의문론 지식이 의문론이 숙성이 되는 과정이 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시키려고 하고 그럼 포네릭 트랜스크립션이 왜 필요하냐? 그냥 스펠링으로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스펠링과 사운드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우리가 요 용어는 잡아둘게요. 그래핌, 그 다음에 포님. 요거는 포님은 뭐예요? 우리가 많이 쓸 건데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그쵸?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사운드의 소리 분석의 최소 단위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게 뭐야? 자음 24개를 말할 때 개별적인 자음 하나하나가 그게 최소 단위죠. 소리의 최소 단위. 그거를 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영어에서 사용하는 자음의 포님은 몇 개 있는 거예요? 24개 있는 겁니다. 24개. 모음의 포님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중모음 빼고? 예, 11개 있는 거예요. 그게 포님이 되는 거죠. 소리의 최소 단위. 그럼 글자의 최소 단위는 뭐예요? 글자, 스펠링의 최소 단위. 몰핌? 음? 몰핌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예,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의 최소 단위. 소리의 최소 단위는 뭐예요? 그리고 포님. 그러면 문자의 최소 단위는 뭐예요? 우리가 문자 단어로도 그 다음에 프레이즈도 표현할 수 있고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문자의 최소 단위는 글자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글자 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핌이라고 하고 얘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개념이 아닌데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2점짜리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용어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보시면은
그래핌이 즉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건 일치하죠. 이 T 사운드가 T 사운드로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사운드가 이 포님이 그러니까 소리 최소 문자가 그래핌하고 그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숫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1번에 2번처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폼 얘 한번 우리가 phonetic transcription 한번 해볼까요? phonetic transcription을 할 때는 어떻게 요렇게 phonetic transcription 요렇게 해서 각괄호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phonetic 물리적인 소리를 내가 표기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form 뭐예요? 어떻게 할까? 예, 이렇게 되겠네. form 그쵸? 예. 요거 모음 이렇게 들어가나? form 이렇게 들어가 4개. 그러면은 얘가 지금 소리가 포님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그 다음에 그래핌도 몇 개예요? 예, 같아요.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죠. 이거는 예, 지금 그래핌하고 포님하고 같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포네릭 트랜스크립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should를 보면 should만 한번 물리적인 사운드로 우리가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should.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가 되는 거예요. 발음이 되는 거죠. 발음 기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네틱하게 트랜스크립션 하는 거, 소리를 적는 거, 이건 발음 기호를 적는 거예요. 이거는 should라고 발음돼. 그러면은 포님은 지금 여기서 몇 개예요? 3개. 그런데 글자는 몇 개예요? 즉 그래픽은 몇 개야? 6개나 되는 거예요.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운드에 대한 것을 연구할 때 사운드에 대한 개별적인 단위를 정확하게 잡아서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운드를 표기를 해야 표기함으로써 이것을 내 머릿속에서 그냥 이런 사운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기를 해야 이거를 분석하는데 좋은 도구로서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적어 나갈 텐데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괴리 때문에 그래핑과 포님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푸네릭 알파벳을 사용하게 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푸네릭 알파벳을 사용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푸네릭 심볼 발음 기호예요. 스펠링으로 쓰는 그것을 쓰지 않고 푸네릭 알파벳을 별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푸네릭 알파벳을 여러분들이 다 이 푸네릭 알파벳은 왜 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투원 릴레이션십 사운드와 포님이 딱 맞는 거, 사운드와 포님이 딱 맞는 거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래핌이라는 용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은 푸네릭 심볼 요거 그래서 컨소넌트 24개 요거 AP에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써보시고 요 4개가 24개가 어떤 건 있는지 다 써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예, 다 써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어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소리의 특징이 뭔지 기술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소리를 자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을까요? 예, 24개 있는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괄호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뭐냐? 우리 APS에 가로들어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이 포네릭 심볼을 사용하지만 가끔 요것을 쓰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 교수님들은 왜 저걸 쓸까? 배운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출제진이 누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가볍게, 예, 우리가 알아둘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 쓰지만 이거 쓰는 교재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저렇게 표기를 달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잡아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R 사운드는 요거를 조금 더 커보게 하면은, R 사운드는 요렇게 해서 쓰는 것도 있고 아래 점까지 이렇게 찍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귀찮으니까 그냥 요렇게 쓰는 것도 정자로 요렇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떻게 쓰든 다 좋아요. 어떻게 쓰든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 볼 때 그 A 박스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나를 보고 그 표기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A 박스에는 막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예, 안 되는 거죠. A 박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발음 기호 이것도 A 박스에 혹시 이렇게 나왔다 기출해서, 그러면 나도 이 발음을 이대로 써줘야 되겠죠. 발음을. 자, 여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봤을 때 개별적인 사운드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볼 건데, 개별적인 사운드 볼 때 한참 내려갔네. 어, 자, 여기에서 이런 사운드들이 이니셜 포지션에서 중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포지션에서 소리 나는 것들 어떻게 나는지 잘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저 사운드가 영어에서는 발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저기 요렇게, 이거 모음이네. 모음이야.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음은 대부분 초성, 그 다음에 중성, 종성에서 다 발음이 나죠. 그런데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요런 부분 보시면 요거 G 사운드, G 사운드가 얘가 지금 초성에서 발음되지, 영어는 발음되지 않아요. 근데 요런 것들은 나중에 암기가 우리가 하나씩 되어져야 됩니다. 또 뭐가, 종성에서 뭐가 안 나나요? 예, 뭐가 안 나는 거예요? 흐 사운드. 이 흐 사운드는 단어 끝에 나오는 발음이 아니에요. 예, 물론 스펠링으로 나오죠.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 예, 사운드가 종성에서 거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있나요? 이런 것들? 있네요. 응 사운드. 우리가 앵마라고 부르는 응 사운드도 지금 초성에서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응 사운드가 인간의 언어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와서는 이게 응 사운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초성에서 발음되지 않는 패턴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놀로지지. 예, 이게 포놀로지예요. 흐 사운드, 흐 사운드가 뭐 독일어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말도 있고, 흐 사운드가 영어로, 이 재료가 영어라는 언어로 넘어와 가지고 종성에서 월드 파이널 포지션에서는 발음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포놀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운드를 공부하는 것은 포네틱이지만, 종성에서 나냐 초성에서 나냐 중성에서 나냐 이런 것들이 이게 포놀로지란 말이에요. 포놀로지. 그래서 포네틱과 포놀로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음도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영어 전공자니까 자음에 여기 있는 사운드들은 다 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음? 정확하게 이 사운드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서 그 발음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끌어내려면, 야 선생님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쥐 이렇게 해봐, 따라해봐, 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음해봐 라고 해서 그 발음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별적인 사운드에 대한 특징,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지식이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어, 잘 공부해 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하다.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보고 개별적인 사운드의 특징을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모음은 저기 보시면 이제 단모음과 단모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모음이죠. 예, 그 다음에 아래 세 개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세 개 나오도록. 어, 아래 세 개가 지금 이중모음이고 여기가 이중모음 그 다음에 단모음. 그래서 모노송, 딥송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단모음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인데 얘는 이 슈아 사운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슈아 사운드라고 얘기하는 중성 모음이에요. 쟤는 중성 모음. 중성 모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중성. 그냥 가만히 힘 빼고 두는 소리야 이 말이에요. 가만히 힘 빼고 두는 소리. 가만히 힘 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 가만히 힘 빼고 나는 소리가 뭐예요? 아플 때 이게 나잖아요. 아플 때 그 소리가 지금 이 슈아 사운드예요. 이렇게 힘줘서 말하는 사운드가 아니라고요. 그냥 가만히 힘 빼고 이 사운드가 슈아 사운드예요. 그래서 얘는 개별적인 모음으로 우리가 취급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에서는 쟤를 개별적인 모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개별적인. 그러면 얘가 빠지면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야? 네, 여섯, 여덟, 11개. 예, 11개. 슈아를 빼고 단모음이 11개가 있는 거야. 이 11개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지. 예, 이걸 재료로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 앞에 있는 거. 이중모음 I, 어이, 아우. 요거 세 가지 또 암기를 해 두셔야 되죠. 모음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잘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괄호 아래 넣는 것도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이런 것도 표기 방식도 조금 우리가 익숙하게 돼야 되는데 조금 나중에 한번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걸로만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음, 지난번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기출에서 기출에서 어 아이고 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모음도 한번 볼게요. 저 개별적인 모음 우리가 어떻게 조음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특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놀로지로 넘어와서 개별적인 사운드가 지금 어떻게 여기 초성, 중성, 종성에서 발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 이 사운드 있죠. 여기 두 번째 이 사운드. 이 사운드는 약간 힘을 주고 하는 거고 요거는 힘 빼고 하는 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겠지만 이 사운드는 종성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사할 때 이 발음은 종성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종성에서 이 사운드가 난다라고 하면 저거를 쓰면 되겠죠. 바다, 보다, see, 그 다음에 바다, sea 전부 다 뒤에 모음 뭘로 표기해야 돼요? 위에 있는 모음 힘줘서 발음하는 이로 표기를 해야 되겠죠. 예, 뭘로 표기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한 의문론적 지식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 사운드들이 지금 전부 다 얘네가 뭘까요? 얘네 사운드들이 지금 종성에서 발음되지 않아요. 메인 끝에 월드 파이널 포지션에서 발음되지 않아요. 영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로 와서 포놀로지가 저렇게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 어디야? 푸르르. 여기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뚜뚜뚜뚜 여기 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죠. 쟤는 지금 초성에서도 발음이 안 나고
중성에서도 발음이 안 나는 영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암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 이중모음을 아이, 어이, 아우 이중모음을 할 때 이중으로 난다고 해서 이중모음이 아니죠. 네, 이중모음은 세 개가 있는 거지 세 개밖에 없어요. 영어에서 말하는 이중모음은 세 개가 없어요. 그러면 가끔씩 우리가 pay 할 때 a라고 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중모음이에요. 예, 어떤 책은 이중모음이라 그러니까 어떤 책이라는 것은 약간 쉽게 써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써진 그 책에서는 얘를 이중모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책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기출에 A박스에서 기출에서 이러한 또 이런 것도 있죠. 오 이렇게 쓰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중모음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죠. 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얘네들을 지금 이중모음이라고 표기를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이중모음인데 얘네들도 이중모음이라고 말을 하는 책도 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아주 지나치게 쉽게 단순화시켜서 기술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기출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방식이.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중모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중모음화 됐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얘는 원래는 누구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운드에서 나는 거죠. 예. 얘도 원래 어떤 사운드가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O 사운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EP,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식은 네이버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 A, O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겁니다. 이 자체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발음되니까 굳이 이렇게 이제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중모음, 딥송, 온전히 오리지널 이중모음은 저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중모음 뭐 이런 것들은 얘네들 가지고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가끔 삼중모음을 또 말하는 책도 있어요. 삼중모음. 예를 들어서 시간 이렇게 했을 때 hour 이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모음이. 얘네를 삼중모음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모음이라고 뭐 지금 일반적으로는 삼중모음을 말하지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 단순화하고 쉽게 말해서 그냥 삼중모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음하고 모음은 빠르게 넘어갔는데 이건 나중에 계속 볼 거예요. 볼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사운드를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영어의 사운드들을 articulation 하냐. articulation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그렇죠. 조음. 예. 조음이 또 풀어서 그 조음은 한자어니까 풀어서 얘기하면은 무슨 의미예요? 예. 예. 음을 만드는 거죠.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 어디서 만들어요? 입에서 만들죠. 그렇죠? 소리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어? 공기. 그렇죠. 공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 공기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가 어디서 흘러 들어가서 공기가 입 안으로 해가지고 폐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는 됐고 여기서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조절해가지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폐에서 나왔을 때 여기 이 목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후드라고 그러죠.
후두부터 요 입 앞에까지를 우리는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리가 지나가는 길. 여기는 이제 기관지고 여기 이렇게 소리가 지나가는 길. 그래서 이것을 성도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합니다. 소리가 지나가는 길. 사실은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죠. 예, 공기가 지나가면서 거기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성도, 보컬 트랙이 성도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성도에서 소리를 낼 때 공기가 이 성도를 지나갈 때 어느 부분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소리가 달라지는지 어떤 부분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자음 24개 모음 지금 단모음으로 치면은 11개를 만들어내는지 예, 그 관여하는 애들이 어딘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그 기관들이 어딘지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어를 한번 보면서 나갈게요. 자, 보컬 트랙은 성도, 소리가 지나가는 길 잡아두셔야 되고 그 성도의 중요한 소리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포인트들이 어떤 애들인지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폐에서부터 나가는데 얘부터 우리가 이제 저 용어를 암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rynx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후두예요. 후두가 무슨 기능을 할까? 그냥 우리 몸에서 먹고 생존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후두가 뭐 하는 애예요? 지금 여기 심하게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 아니 심한 건 아니고 그냥 튀어나와 있잖아. 여자들도 튀어나와 있어요? 여자들도 있죠. 예. 하여튼 다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기 얘가 지금 레링스인데 이 후두라고 하는 건데 이 기능이 뭐죠? 왜 있는 거예요? 복숭아 걸렸어 먹다가? 그건 맞지. 예. 음식물 안 넘어가게 하는 기능이에요. 예. 음식물 안 넘어가게 하는 거다. 식도로 넘어가야지. 후드로 넘어가면 캑하잖아요. 그거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예. 거기에 원래 기능에 음식물이 안 넘어가게 하는 그 기능의 후드가 이제 플러스 알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쓰는 거지. 예. 원래 기능은 음식물 안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후두개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거를 소리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굉장히 경제적이죠. 자, 그때 이 레링스는 여기 빡빡하게 이 복숭아뼈 걸린 것처럼 만져지는 이 부위가 후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후두 덮개가 있을 거 아니야. 후두개 있어요? 후두개. 그 후두개가 덮여 있어야 저 음식물이 안 넘어가요. 이쪽으로 넘어가죠. 예, 그 후두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후두개 그게 아니라 이 레링스의 그 안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레링스고 뭐라고 써 있어요? Where the vocal cords가 혹은 vocal folds 얘네들이 are situated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있다란 그죠?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이 딱딱하게 있는 이 부분 안에 성대가 있는 거예요. 성대. 그 영어로 뭐예요? vocal cords 혹은 둘 다 사용해. 아주 둘 다 잘 사용하는데 얘가 조금 더 많이 사용하죠. 예. 그리고 복수 형태로 사용하죠. 왜 복수 형태로 사용할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 그걸 성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대 결절 왔단 말 이렇게 할 때 그 성대. 그게 레릭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대가 소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게 되죠. 그래서 then it is shaped into specific sound. 예, 소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이게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이게 있었나? 그 책이 있었나? 예. 그렇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 과제로 한번 써보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가 지금 레링스가 있어요. 여기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식물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여기서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되는 거죠. 여기 7번은 요건 안 해도 돼요. 7번은 이제 후두로 저 음식물이 안 넘어가게 막는 후두 뚜껑이에요. 후두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에피글로티스라고 하는데 걔 없어도 되고 몰라도 되고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즉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건 이 larynx 안에 있는 뭐예요? vocal cords 혹은 vocal folds예요. 성대가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거죠. 어떻게 관여해요? 이 성대가 소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관여합니까? 그렇죠.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거죠. 진동을 거기서 만드는 거죠. 진동을 만들어야 공기중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로봇 해가지고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말소리를 알아듣는 거, 말소리를 알아듣는 거는 잘하잖아요. 자동차도 알아듣고 이제 뭐 휴대폰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말소리를 내는 거, 말소리를 실질적으로 좋으면서 만드는 거를 한번 봤는데 굉장히 그냥 복잡해. 이게 길게 이 통을 길게 해서 공기를 이렇게 내뿜는 거예요. 콩을 길게 만들어서 공기를 여기서 보내서 여기서 막 조절을 해가지고 그 특정한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 공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특정한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인간은 여기 안에서 다 하는 거죠. 여기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만 하고 좀 쉴게요. 앞에서부터 볼까요? 소리를 내는데 관여하는 거 여기 뭐예요? 입술. 그렇죠. 입술. 1번과 8번이 립스가 되는 거겠죠. 입술이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2번 여기 뾰족한 요 부분. 요 부분은 뭐예요? teeth. 그렇죠. 치아가 이제 소리를 내는데도 관여를 하죠. 신기하지 않아? 치아는 원래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먹고 이제 쪼개는 음식물 쪼개는 데 쓰는 건데 소리도 만들어. 소리를 내는 데 쓰는 거야. 정말 특이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도 아래 치아죠. 여기 있는 거 아래 치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입천장과 혀 남았어요. 입천장과 혀 보면 이 3번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치아 뒤쪽으로서 딱딱하게 톡 튀어나와 있는 이 3번이 우리 뭐라고 불러요? 예, 엘비올라 리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엘비올라 리치.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나요? 치경 돌기. 예, 치경 돌기. 요거는 쉽게 만져볼 수 있죠. 예, 만져볼 수도 있고 뭐 혀로 이렇게 하면 다 느껴져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 치경 돌기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뒤에 이제 평평하게 딱딱한 부분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지점이에요. 얘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뭐 일단 해볼까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경구개. 우리가 뭐 구개음화 많이 하잖아요. 그 구개 중에서 딱딱한 구개, 경구개예요. 경구개. 여기가 소리 내는데 또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부드러운 부분이 나와 있죠. 예, 부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예, 영구개. 예, 부드러우니까 영구개.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소프트 팔럿이라고 부르고 소프트 팔럿이란 말도 쓰는데 소프트 팔럿은 5번에 써볼까요? 소프트 팔럿은 약간 쉬운 말, 예, 쉬운 말. 조금 테크니컬한 말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빌럼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욕을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소프트 팔럿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얘는 하드 팔럿이라고 쓰겠네, 그지? 4번은. 그 다음에 6번은 여기는 소리를 내는데 영어에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유블라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목젖이죠, 목젖. 목젖은 영어에서는 소리를 내는데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은 여기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영어에서만 한정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딱딱한데 입천장 딱딱하죠. 근데 이 뒤쪽으로 여기서부터 5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예, 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 전체를 특히 5번이 아니라 이 전체를 우리는 빌럼, 영국에다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영국 말랑말랑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혀예요, 혀. 이 혀가 혀는 원래 뭐에다 사용하는 거야? 1번 뽀뽀할 때, 2번 맛볼 때. 맛볼 때 주로 쓰죠. 예. 그래서 맛볼 때 쓰는데 소리 낼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소리 낼 때도. 자, 여기 맨 끝에 여기 뭐예요? 팁이죠, 팁. 예. 팁. 텅 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텅은 뺄게요. 팁.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몰라. 저렇게 쓰면 좀 헷갈려. 혀를 이쪽으로 좀 요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쭉 내뿜어야 좀, 요 끝에가 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앞쪽,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블레이드예요. 블레이드. 예. 블레이드라는 말은 원래 어떨 때 쓰는 말이지? 칼날이 블레이드예요. 예. 혀날이에요. 혀날. 여러분들이 그냥 심하게 욕할 때 쓰는 그 날카로운 아주 그냥 그 혀. 그 다음에 우리 바이블에 이 혀가 뭐라고 해요? 악의 근원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콧물이 나오네. 이게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 그 다음에 여기가 팁이고 이 끝에도 말을 하는데 쓰는 거고 혀 진짜 말하는데 많이 쓰죠. 여기도 말하는데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혀를 중간으로 딱 자르면 이 부분 요 부분이 아니라 딱 자르면 요 앞부분 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예, 이걸 프론트라고 얘기해요. 프론트.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되겠죠. 프론트는 여기가 아니야. 예. 요 앞쪽이 중간 짝 달라서 이 앞쪽이 프론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뒤로 가야 돼요, 혀는. 그 다음에 뒤쪽 여기에도 뭐 센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12번에 이 센터라고 하는데 센터는 우리가 영어를 만드는데 쓰지 않으니까 12번은 적지 않아도 돼요. 13번에 혀 뒤쪽에 여기를 우리는 우리말로 후설 이렇게 말하죠. 예,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예, 백이에요. 예, tongue back, back of the tongue 해도 괜찮고. 그거 이제 우리가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13번도 쓰지 않아. 여기는 혀의 뿔인데 설근 이렇게 대답하는데 소리를 내는데 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14번은 root 이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공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폐에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지금 어디서부터 관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컬 콜드에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가 관여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게 조음이에요. 조음. 마치 이게 뭐와 같아요? 우리가 어, 피리 불면은 공기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 공기의 흐름, 피리를 쭉 공기가 나가는데 그 공기 나갈 때 이 조절을 하잖아요. 공기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그럼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내는 그 위치와 같단 말이야. 그 이치와. 그죠? 신기해 안 신기해? 겁나 신기해요. 겁나 신기한 일이야. 겁나 신기한 얘기예요. 이 개별적인 소리를 이걸 막 조합해서 만드는데 이것들을 조합해서 마치 피리 불듯이 리코더 불듯이 막 얘네들이 조합해가지고 나가는 공기들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나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얼마나 빠르게 하냐 이 말이지. 얼마나 빠르게 조절해서 소리가 나가고 그것을 찰떡같이 알아듣냐 이 말이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성도 영어로 뭐라 그랬죠? 보컬 트랙의 그 소리의 길에 있는 그 리코더에 이 구멍 뚫린 거 진듯이 그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써낼 수도 있어요. 이거 2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어디예요? 혀, 그 다음에 입 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